안녕하세요. 저는 화면에 캔버스 화면에 이상한 장면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최지민 작가입니다. 너무 간단했나? 네. 아 이게 진짜 방송하는 거 같아요. 사실 제가 해외에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게 된 게 저한테 되게 익숙한 공간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제가 물론 어린 시절이었지만 뭐 되게 오랫동안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저의 주제를 찾고 싶었던 게 되게 컸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이제 탁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참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좀 그런 게 솔직하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캐릭터가 그렇게 감정적이지도 않고요, 한없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뭐 엄청 정치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뭐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닌 항상 좀 중도의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고,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되게 애매한 어떤 경계에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나의 어떤 작가적인 아이덴티티이고 가장 솔직한 모습인 것 같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애매하지 않은, 그러니까 애매한 어떤 장면을 만들고 싶고, 제가 이 화면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떤 제가 주장하는 스토리, 이건 이런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제가 어떤 사람을 그리면 사람들의 첫 질문이 거의 대부분 이건 누구야? 너랑 무슨 관계야?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푸는 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약간 편협된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는 없애고 실루엣만 남기고 싶었던 거거든요. 인물을 선택을 하는데 거의 이 인물의 캐릭터가 느껴지지 않게끔 하니까 정말 그 질문이 없어졌어요. 네, 제 옷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오히려 사실 제가 그리는 인물들의 옷이라든지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단조롭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더 단조롭게 만들어요. 최대한 캐릭터를 없애는 저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성이라든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스처 그리고 특히 방향성, 제가 이 인물을 이쪽의 방향으로 배치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인물은 또 다른 방향으로 약간 배치가 되는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약간 관계가 없지만 분명히 화면 안에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이거는 사실 이거 솔직히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오그라들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와이프가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특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같은 작가로서 그냥 정말로 이제 감정을 빼고 그린 아내의 작품을 보는데, 아내의 작품이 사실은 제 취향이 완전히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 제 취향일 수도 있고 당연히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뭐 취향 차이인 거지 작품의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남편이어도. 근데 정말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아내의 작품을 봤는데 그 작품이 너무 좋을 때 되게 좋았어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그냥 경험한 것이 양양 갔을 때 양양 놀러 갔던 그 거기 이미지들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오랜만에 바다 가서 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좋았어요.
이러고 해도 되나? 근데 확실한 건 저 주인공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나왔다. 저는 이제 주인공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주인공이네. 한 명 나오네. 네, 한 명 나오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너무 보여가지고 저는 여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제 기억인데 제가 이 인물이 제가 스페인에서 찍은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이 스페인에 제가 그 까미노 산티아고라고 순례길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짧게 했는데 그 여행 중에 찍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썼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어떤 제가 그냥 이 화면을 사실 굉장히 긴 그림인데 이걸 할 때도 그 어떤 순례길의 어떤 영감을 표현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저는 그냥 긴 화면이 긴 걸 그리고 싶었고 그냥 되게 넓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구조만 있는 걸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했다가 사실 그 인물을 제가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그냥 배치를 했을 때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이게 되게 갑자기 다 순례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 처음에 의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좀 오랜만에 또 보니까 제가 그 순례길을 했던 기억이 나고 좀 그 기억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다. 친근하게 어울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조화는 되지만 감정적으로 어떤 묶여있지 않은 요소라는 대상들이라서 저도 그냥 제 그림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예쁜 공간에 되게 하지만 되게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바닷가재를 선택한 이유가 방금 제가 유튜브 보다가 바닷가재 요리를 보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은 경계에 있는 정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해져서 너무 비현실적이라 저건 말이 안 되는 게 재밌다는 제 감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정도까지의 그 지점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바닷가재 정도면 그래도 물이기도 하고 그 정도면 적당히 이상하지 않을까. 적당히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형적인 형태와 색, 방향 뭐 이런 것들의 시각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선택이 되는데 사실은 꽃갈도 정말로 그런 의미로서만 선택이 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그림에 빨간색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의 화면이 굉장히 색깔이 되게 많아요. 제 그림 색채가. 그래서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그런 식으로 너무 색채가 되게 쏠려가고 있어서 반대되는 색채를 막 찾다 보니 사실 좀 단순하지만 되게 따뜻한 빨간색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렇게 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의미가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고 공사장의 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공사장과 이제 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겠고 어떤 중도의 상황, 이제 그걸 이제 블락하고 이제 막는 뭐 어떤 그런 상황을 좀 표현하는 좀 대변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제 그림의 어떤 되게 완결되지 않은 어떤 뭔가 과정의 느낌과 되게 잘 어울려서 쓰게 됐다라고만 원래 하는데 그래서 많이 그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게 조금 떳떳하지 못했어요. 제가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의미가 생기는 지점을 이제는 떳떳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런던에서 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전시 했던 그림이 있어요. 트리프틱으로 이제 세포 그림이었는데 되게 큰 그림이었는데 되게 나이 있으신 영국 이제 할아버지에 가까우신 어떤 분이 정말 오픈 날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오픈이 아닌 날 오셔서 정말 제 그림을 한 30-40분 정도 동안 그냥 정말 한 자리에 서서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앞에 이제 제가 작가니까 학생이지만 지금 있었는데
한 10분, 20분이 지나도 화장실 갔다 와도 계속 그 같은 자리에서 계속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뭐지? 손이 약간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제가 뒤로 빠졌어요. 약간 그 공간에 침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0분을 보다가 딱 이렇게 저를 딱 보더니 혹시 작가냐 그래서 제가 작가다 얘기하니까 그냥 감상을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 첫 마디가 이 그림에 정말 많은 소재들이 있고 굉장히 화려한 요소들이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보통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사실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정말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제 진짜 이게 감동이 왔었던.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이거를 의도는 했으나 사람들이 그 어떤 사실은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아라는 그거를 이해하길 바라는 거는 저는 사실 과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제 그림이 사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보면 제 그림을 보고 스토리를 만드는 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지점을 그 사람이 탁 짚어줬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의 어떤 감상이 절대 틀렸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는 그냥 그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을 보고 다양한 상상을 해주시길 바라고 스스로 다양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를 바라요. 조금 무책임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제가 주장하는 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편집해주세요. 제가 이 작품을 그릴 때는 거의 사실 처음으로 되게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한 그림이에요. 등을 돌리고 서로 앉아있게끔 화면이 나란히 걸리는 게 아니라 벽과 벽을 사이에 두고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사이에 남녀가 등을 돌리고 앉아있게끔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도 A Distance Between Us라고 해서 작품만이 작품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이어진 그 공간이 저는 거리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거리를 포함하고 싶다 라는 의미로 이제 제목도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 보니 만약에 이제 이거를 어떤 판매가 되었을 때 가정을 해봤는데 이게 다른 A와 B가 이걸 따로 구매해서 이제 구매를 하셔서 각자의 집, 그게 뭐 멀면 멀수록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거리는 사실은 그게 다 포함되는 작업이니까 가까이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 계속 영원히 있으니까 좋은 거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 거리가 저는 이 작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제 약간 그 감성을 약간 좀 때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한 거였어요. 네, 제가 올해 10월 초에 날짜는 정확히는 아직 저게 픽스되지 않았는데 10월 초에 성북동의 옵스큐라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되면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요. 시간 되시면 와주십시오. 이런 작품들이 아마 전시를 할 겁니다. 끝이에요.